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월요일에는 나스닥이 4%나 하락하면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월요일의 그 지수 폭락의 원인은 케빈 헤셋 백악관 NEC 위원장의 발언이 제공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헤셋 위원장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풋은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백악관 NEC 위원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에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역시 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관세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25%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온타리오주와 인접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등 3개 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었지만 실제로 경제적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력 구매자들은 여러 판매자 중에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높은 가격을 수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발끈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캐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3월 12일 아침에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산 그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기존의 25%와 이번에 25%를 합쳐서 총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커지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대미 수출용 전력에 부과하기로 했던 할증료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온타리오주의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낙농 제품 및 기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4월 2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EU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41조 원 규모의 맞불 관세를 4월 중순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U는 관세를 2단계로 진행할 예정인데 우선은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주류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그리고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와인과 샴페인 비즈니스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EU 집행위원장은 관세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13일부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약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관세 대상은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입니다. EU와 그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반면 멕시코는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내달 2일의 그 관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중요한 관세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머스크의 그 정치 참여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관련 시설에서 폭력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일에는 오레곤주 그 포틀랜드의 한 테슬라 매장에 최소 7발의 그 총탄이 발사돼서 차량 3대가 파손되고 건물 창문이 깨졌습니다. 또한 그 월요일에는 테슬라 주가가 무려 15%나 급락했습니다. 이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기록했던 최고가 대비 절반으로 폭락한 수준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기 하락입니다. 머스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사업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테슬라 차를 시승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머스크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나는 진정으로 위대한 미국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표시로 내일 아침에 새 테슬라 차를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주차된 빨간색 테슬라 그 모델 S 세단에 머스크와 함께 올라타는 모습을
SNS에 게시했는데 그 후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UBS는 테슬라의 인도랑 쇼크를 예상하며 목표가를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했고, JP모건은 테슬라의 목표가를 135달러에서 무려 12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그 TD코에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388달러로 제시하면서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고, 모건 스탠리하고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저가 매수를 권했습니다. 애플이 AI 기반 음성 비서인 그 시리의 핵심 그 기능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주가가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애플 AI가 그 리더십과 엔지니어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이번에 연기된 그 시리의 핵심 기능에 대해 단순한 AI가 아닌 개인 인텔리전스라며 애플의 그 차세대 핵심 기술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 해당 기술을 앞세워서 아이폰 16을 판매한 만큼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그 판매 감소에 이어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와 AMD 등의 인텔 파운드리의 그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TSMC가 인텔의 그 파운드리 부분을 운영하되 지분율은 50%를 넘지 않는 방안입니다. 이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TSMC에 도움을 요청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율을 50% 이하로 제한했고, TSMC 입장에서도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의 기업들과 동맹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그 인텔이 리프탄 전 케이던스 CEO를 새 CEO로 임명했는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리프탄 CEO는 갈등 끝에 인텔 이사회를 떠났던 인물인데 반도체의 설계, 파운드리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때문에 가격 상승의 압력을 받자 그 월마트가 중국의 일부 업체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가 그 월마트를 불러 관세 부담을 중국 기업에 전가하지 말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라클이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하회했지만 주력 사업인 그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전년비에 비해서 증가했고, AI를 그 지원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또 그 데이터 센터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고, 클라우드 확장에도 59억 달러를 투자하고 배당률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그 체중 감량 신약인 그 카그리세마가 임상 3상에서 기대 이하의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카그리세마는 약 1200명을 대상으로 68주간 임상을 한 결과 15.7%의 그 체중 감량에 그쳤습니다. 한편 그 스위스의 그 로슈가 덴마크의 그 질랜드 파마에 약 2조 2천억 원을 지불하고 그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인 그 페트릴린 타이드의 라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페트릴린 타이드는 주 1회 피하 주사 형태로 투여되는 장기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로 그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아밀린은 그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과 함께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렙틴 감수성을 회복시켜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그 정부 고객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던 팔란티어는 국방부 예산 감축을 계기로 주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그린, 하이네켄과 AI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약점으로 꼽히던 그 대형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했습니다. 금선물이 주중에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그 관세의 불확실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맥쿼리는 금년 3분기까지 금선물이 온스당 최대 3,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서명했지만 예산안을 들여서 추가로 매입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실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말로 갈수록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8만 5천 달러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때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그 미 연방 정부의 폐쇄 시한인 14일 자정에 임박해서 미 상원이 예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예산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법 통과가 유력해졌고, 이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은 찬성 62표, 반대 38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가결에 필요한 정적수는 60표입니다. 척 슈머 의원은 셧다운이 발생하면 도치가 전력을 다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 일론 머스크가 핵심 정부 서비스를 훨씬 빠른 속도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전체 기관, 프로그램 및 인력을 비필수적으로 간주하고 직원들을 무급 휴직시키면서도 그들이 재고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2월 CPI가 전년비 2.8% 상승했고 전월비 0.2% 상승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전년비 2.9% 상승, 전월비 0.3% 상승이었습니다. 이는 그 1월의 그 전년비 3.0% 상승, 전월비 0.5% 상승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된 수치입니다. 근원 CPI는 전년비 3.1% 상승해서 예상치인 3.2%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주거비 상승이 전체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했고, 식품 중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계란이 10%나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2월 PPI가 전월비 보합에 머무르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보다 0.3% 낮은 수치입니다. PPI는 12월에는 0.5% 상승, 1월에는 0.6%가 상승했는데 2월에는 보합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전월비 보합의 원인으로 보이고, 그리고 몇 년간 물가를 주도했던 서비스 가격은 2월에 0.2%가 하락해서 4개월 만에 첫 하락세입니다. 다만 원자재 비용이 상승한 것은 부정적입니다. 근원 PPI는 0.1% 감소해서 전망치인 0.3%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근원 P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2월 PPI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준이 증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에 반영되는 구성 요소는 상승분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합니다. 미국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천 건이 하회한 수치고 예상치보다 6천 건이 적은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주 수치보다 22만 7천 건, 시장 전망치보다 3만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로이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감소했지만 정부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하방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열고 30일간의 즉각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공은 그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이며 러시아가 동의하면 휴전안은 즉각 발효됩니다. 2주 전에 백악관 파국으로 불발됐던 양국 간 광물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며 조만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우크라이나 군사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한다면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추에 따르면 1월 구인 건수는 774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그 작년 12월과 비교하면 23.2만 건이 증가한 수치인데 대체로 월가의 예상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고용지표가 노동시장의 둔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이번 졸추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낮고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는 3.1%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3년, 5년 기대 인플레는 3.0%로 1월의 수치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의 그 재정 상황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평가했고 실업률, 연체율, 신용 접근성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향후 1년간 실업률 상승 확률은 39.4%로 전월 대비 5.4%가 증가했는데 이는 202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미시간데이 3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9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 2022년 11월 이후 최저입니다. 2월의 그 64.7에 비해 10.5%나 감소했고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27.1%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연 3.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건 그 전월 대비 0.4% 상승하고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향후 1년 동안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4.9%로 전월 대비 0.6% 높았고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책임자인 그 조한슈 디렉터는 응답자의 그 48%가 관세를 언급했다며 중요한 점은 이런 소비자들이 대체로 관세가 향후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는데 투자자들은 예산법 통과의 호재를 더 크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영업연합이 발표한 2월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100.7로 4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관세 변동성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인데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요약해봤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